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 지금 상암 콘서트 티켓팅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설레이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함께 덩달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뭐 상암 콘서트도 굉장하지만 요거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냐? 지금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 손흥민보다 임영웅이 좋다. 기사에 어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손흥민 선수보다 임영웅이 인기가 더 많다. 뭐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인데, 제가 최근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많이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삼 임영웅이란 가수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가수 임영웅이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2024년 4월 1위에 올라섰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임영웅 광고 브랜드에 대한 링크 분석에서 신뢰하다, 공감하다, 사랑받다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리고 임영웅님의 광고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이 무려 92.98%로 분석이 됐을 정도입니다. 이번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순위는 굉장히 놀라워요. 1위부터 20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임영웅님이 압도적 1위. 뭐 요 포스터에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죠. 2위에 손흥민 선수, 3위에 손석구 배우, 4위에 마동석 배우.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손석구, 마동석 이 두 배우는 대한민국 남자 배우 중에 손에 꼽는 탑급 배우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월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자, 이들과 함께 우리 아티스트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제가 깜짝 놀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임영웅 가수 파워가 대단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상암 콘서트 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냐? 자, 이 상암 콘서트에 애시당초 많은 분들이 5만 명 이상의 좌석을 예상하셨는데, 최근에 있었던 많은 가수들의 콘서트 사례를 보면 사실 스크린 뒤에 있는 좌석이 빠지면서 한 4만 명대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추측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임영웅님의 요번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있었던 360도 콘서트 무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천장에 달린 이 대형 스크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상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스타디움이다 보니까 천장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 천장이 뚫려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대형 스크린은 밑에 기둥을 세우는 형태가 아니라 천장에서 구조물에 매달려서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 상암 콘서트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상암 콘서트 과연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나씩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상암 콘서트 아마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빅뱅의 콘서트와 싸이의 콘서트가 가장 유명하고 거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수의 공연이 거의 뭐 역대급 인원을 모집한 초대형 규모 콘서트거든요. 그 당시 때의 모습을 보면 야, 이 뒤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꽉 차 있는 모습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관객들이 이 앞에 있는 메인 무대석을 제외하고는 이 뒤쪽이죠. 이 뒤쪽에 있는 좌석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다 차 있죠. 이 잔디석에도 좌석으로 깔려서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양쪽 사이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밤에 보면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마치 영웅시대의 응원봉 같은 컬러인데, 자, 저녁에 보면 이렇게 빛납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녁 시간대에 시작해서 늦은 밤까지 하니까 이렇게 어두워질 텐데, 사실
보통의 콘서트장이면 원래부터 이렇게 어두운 상태로 시작합니다만 이번에는 스타디움 콘서트다 보니까 아마 시축 행사 때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때 이렇게 밝은 낮에 임영웅님의 무대를 잠깐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우리가 다 같이 밝은 대낮에 함께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노을 질 때의 순간도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보면은 하늘은 이제 점점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무대가 보이고 야 보이시죠? 가운데에 사람들이 꽉 차고 여기 사이드 윗부분까지 그냥 관객석이 아주 한가득 차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도 보면 완전 꽉 차 있죠. 그냥 와 이게 정말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잔디 같지 않습니까? 노란색 잔디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관객들이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인 무대 뒤쪽에 있는 좌석이 비는 건 상당히 아쉽지만 그럼에도 정말 많은 좌석이에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올림픽 경기장 콘서트가 약 1.9만 명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 4만 명대라고 하니 2배 이상의 영웅시대 분들이 처음으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더 환상적이고요. 제가 요거 공연하는 거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많은 무대 장치가 설치가 됩니다. 천장으로 막 레이저 쏴버리고요. 정말 많은 관객들이 들고 있는 응원봉 컬러가 또 기존의 임영웅님의 콘서트처럼 아마 노래와 무대 중앙장치 제어에 의해서 컬러가 다 같이 이렇게 통일되어서 변화가 될 겁니다. 환상적이겠죠? 그런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일어서 있고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 하나의 가수를 다 같이 응원한다라는 건 정말 그 에너지와 영향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임영웅님이 탁 서 있고 비록 무대가 천장형 무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좌석을 메우고 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좌석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인 앞에 있는 스크린석을 제외하고는 가운데가 꽉 차 있다라는 건데 보니까 요 화면 하단에 요 보이세요? 요렇게 중앙을 제외하고 가수들이 사이드로 이동하면서 여기에서도 와서 막 무대를 보여주고 여기에서도 와서 무대를 보여줍니다. 물론 저기 계신 분들은 이것도 안 보이겠죠. 사실 이 스타디움 콘서트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끝쪽에 계신 분들은 무언가를 느끼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음향장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임영웅님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가운데가 정말 꽉 차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멋지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바로 전방에 있는 메인 무대만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뒤쪽에 계신 분들은 저 앞에 있는 무대를 보기 어떻습니까? 상당히 멀게 느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가운데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는 것도 환상적이긴 하지만 이 무대가 잘 보여야 좀 더 몰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낸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SM타운 라이브라는 콘서트 때의 모습인데 요때 이렇게 돌출 무대가 좀 꾸며졌어요. 전방에 있는 무대 말고도 뒷자리가 비는 건 똑같지만 앞으로 좀 무대가 나와서 관객을 유치한다. 근데 요거의 단점은 이 데스존이라고 해서 이 돌출 무대로 인해 관객분들이 좀 좌석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의 기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천장에 막 스크린이 설치되던 360도 무대 그 밑에 무대가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삼각형 존의 무대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 그나마 우리가 하기 어려운 티켓팅 좌석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비록 메인 무대가 거리는 멀어도 저 먼 곳까지 이렇게 막 레이저를 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공개가 되곤 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요 가운데에다가 커다란 스크린을 하나 더 설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비록 거리가 굉장히 멀다 하더라도 내 눈으로 이렇게 뻥 뚫린 이 스타디움의 공간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건 역대급 최대 규모의 콘서트장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고 아마 초대형 모니터가 최대한 많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 뒤쪽에도 좀 더 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임영웅 안표가 한 장에 500만 원이나 한다. 제가 볼 땐 상암 콘서트 안표는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나라에서 그냥 좌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요, 추첨 제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값이 워낙 높아지니까 아예 그냥 추첨제로 가자. 특히 유명 국내 가수 중에서도 실제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안표 가격은 온라인에서 500만 원을 웃돌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추첨 제도로 하자. 글쎄요. 이 효과에 대해 업계도 누리꾼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첨제 자세한 방법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결국 복불복으로 하자는 건가?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한 가요계의 관계자는 추첨제에 대해서 팬덤이 많은 아티스트의 경우 티켓 구매 여부 못지않게 좌석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방면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거다. 그리고 사실 지난달 23일부터 매크로 안표 근절을 위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가수들이 직접 안표상 적발에 나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 근절을 하려다가 엄한 사람을 잡은 아이유 티켓팅 사건도 있습니다. 일명 용병이라고 해서 다른 분이 대신 티켓을 구매해 준 것을 가지고 아마 입장을 거부당했던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공연장에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일 것을 상상을 해본다면 글쎄요, 충분히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이 콘서트가 어떻게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시다시피 드디어 주제 파악한 임영웅 5월 상암 콘서트 스포일러 이게 터졌죠? 기사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임영웅 첫 스타디움 앙코르 10일 티켓 오픈 티켓 전쟁을 그야말로 대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정말 이 기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상암벌 콘서트 10일 예매 시작이다. 자, 10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다음 주입니다. 날짜를 한번 볼게요. 4월 달력. 4월 10일 날 바로 수요일에 티켓팅이 오픈이 된다. 보고 싶습니다. 영웅시대. 아마 영웅시대 분들도 임영웅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탁 맞물리는 시기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언제나 그리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영웅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니 이 티저 영상에 임영웅님의 이 감미로운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 영상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임영웅님의 이 모습이 사실 전국 콘서트 투어에서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만으로 지금 많은 분들의 마음이 설레이는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라고는 티켓팅에 성공할 수 있을까? 네. 과연 티켓팅에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임영웅님이 이 변함없는 훤칠한 비주얼은 물론 무대 그 자체를 즐기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나의 영웅시대라는 마지막 멘트가 영웅시대를 향한 임영웅의 사랑과 고마움을 강조하며 감동 가득한 여운까지 남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I'm Hero, The Stadium. 와, 포스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상암 콘서트를 탁 배경으로 찍어서 이제는 드디어 스타디움 콘서트가 열리는 겁니다. 스타디움 콘서트면 시대의 슈퍼스타가 아니고서는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작은 공연장조차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임영웅님은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연다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자, 상세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티켓에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 오픈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안내사항을 좀 읽어보면 티켓 오픈 안내, 공연명 2024 임영웅 콘서트 I'm Hero The Stadium, 공연 일시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5월 26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딱 이틀밖에 안 된다라는 게 사실 너무나 굉장히 아주 많이 아쉬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가 3일차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티켓팅이 열린다라는 거, 이틀이지만 아니죠, 하루만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이틀 동안의 콘서트, 이것마저도 자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 티켓 오픈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0일 수요일 오후 8시, 휠체어석 예매는 날짜가 다릅니다. 4월 11일, 그러니까 티켓팅 정식 오픈 바로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인터파크 티켓 고객센터 또는 2024 임영웅 콘서트 전용 ARS 고객센터에서 현장 수령으로만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휠체어석은 별도 예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고객센터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임영웅 전용 고객센터 역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똑같습니다. 두 고객센터는. 머릿속에 이것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식 오픈 티켓 예매는 4월 10일 수요일 오후 8시, 휠체어석 예매는 그 다음날 4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 홈페이지가 아니라 고객센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예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전석, 지정 좌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공연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예매 페이지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임영웅님의 요번 상암 콘서트 티켓팅이 4월 10일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이 스타디움 콘서트 좌석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좌석이 공개가 되어야 어떻습니까? 이것이 공개가 되어야 우리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좌석이 몇 개쯤 되겠구나. 이 좌석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예매를 하여서 티켓팅에 성공을 할 수 있겠거니 없겠거니, 요런 것이 좀 예상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 좌석 공개를 기다리고 계신데 아직은 이 좌석이 공개되지를 않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연히 전석, 지정 좌석으로 운영됩니다. 자, 이걸 보면 제가 당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상암 콘서트에서 공연을 했었던 이 가수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의 콘서트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하나 보인 점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가운데 스탠딩석이라고 해서, 보이십니까? 스탠딩석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옆에 여기 좌석제 말고 가운데는 앉아서 보는 공연이 아니라 전원 스탠딩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앉아서 보는 좌석보다 서서 보는 좌석이 더 많은 관객들을 이렇게 앞에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영웅시대 분들은 대부분 다 중장년층 분들이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되는 공연을 서서 보면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님은 최대한 어떻습니까? 좌석제로만 운영을 했다. 스탠딩석 없이. 야, 그게 더 놀랍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이 스탠딩 지정 좌석제로 운영된다라는 건 요 가운데 있는 요 메인
공연장까지 우리 기존에 보던 콘서트처럼 다 앉아서 보는 좌석제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채울 수 있을까? 아무래도 관객석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래도 싸이 콘서트 때 들어갔었던 인원들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의자 좌석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살짝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당연히 단독 판매로 인터파크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번 말씀드렸죠? 암표파리들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 이 불법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는 티켓 구매 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물론 공연과 관련된 모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의 보호 등을 받지 못한다. 책임은 전적으로 구매 당사자에게 있다. 이런 명확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좀 아쉽더라도 절대로 이런 불법 구매는 하면 안 된다. 공연 소개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초라한 공연장에 서 있는 나를 전혀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주던 얼굴들. 잠시 주춤하거나 넘어질 때도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던 얼굴들. 마침내 무대에 올라 마주한 이 시대의 얼굴들.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영웅시대. 라면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공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터파크 공지 때 1시 40분경에 1인 3회 문구가 있었는데 삭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잘못 올렸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삭제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된 거 1인 2매 갑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마 잘못 기입했던 게 아닐까 싶긴 해요. 1인 4매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요번 임영웅님의 이 상암 콘서트 티켓팅 한 명이 싹쓸이 해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차후 정확하게 이 티켓팅 날짜가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1인 4매가 되는 공연이 정말 드물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차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심장이 쿵쾅거릴 수밖에 없는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가 우리 곁으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우선 축하해야 될 일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댄디 히어로 임영웅 런던보이 라이브 클립 영상이 7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임영웅님 하면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트롯 가수가 아니라 전체 가수 중에서 유튜브 내에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가수가 우리 아티스트 말고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런던보이는 임영웅님이 또 직접 참여한 곡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죠. 2022년 12월 11일 날 업로드된 이 유튜브 영상 라이브 클립이 700만 조회수를 돌파하여 1000만 뷰를 향해 그냥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 이상하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소씨는 임영웅님 소식 전할 때 뭔가 좀 더 기분이 업돼 보이는 것 같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조회수가 사실 굉장히 적게 나오거든요. 제 임영웅님의 소식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제 영상의 임영웅님 조회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유튜브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업적 플랫폼이지만 임영웅 가수의 소식을 전할 때는 저도 모르게 신이 난다라는 거. 그런데 임영웅님의 기록이 신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웅며든다.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첫 무대 영상이 2,50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저도 어머니한테 불러드리고 참 여러 번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 제 또래 친구들 앞에서 부르잖아요. 노래방 가서 부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노래가 트롯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임영웅이란 가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 배우자나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만큼 의미가 남다른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국민송 이렇게 국민 노래, 국민곡
국민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나 싶습니다. 이 노래 영상 역시 2021년 3월 13일 날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조회수가 폭등해서 이제는 2,500만 뷰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 조만간 3,000만 뷰 각오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기록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또 1위를 달성했다. 가수 임영웅이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또 1위를 했다. 1일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임영웅은 3월 4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 무려 117만 3,210포인트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오는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콘서트와 관련된 이야기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전달 드릴게요. 임영웅 님이 정동원 군과 전유진, 진혜성, 장민호 등과 함께 서울 명동 전광판을 수놓는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트로픽 명동 특전 결과 때문인데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임영웅 님과 나머지 순위권에 있는 가수들이 바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을지로 입구역 롯데백화점에서 있는 맞은편, 어렵네요 참 위치가 서울 을지로 입구역 롯데백화점 맞은편 5개 전광판에서 이 영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대기록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영웅시대분들, 소천사님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 멋진 기록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단독 기사입니다. 국민가수 임영웅 호남평야에서 콘서트를 연다. 와, 대박이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효녀일보 심청기자가 적은 기사라고 합니다. 내용을 좀 잘 볼게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른 척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보니까 오는 6월 16일 바로 임영웅님의 탄생일이죠. 생일을 맞아 기획된 콘서트라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최대 370만 트래픽을 기록하는 피켓팅에서 광탈한 팬들과 그 자녀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를 발표했으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죠. 거길 누구 코에 붙이냐. 그릇이 참 작다. 주제 파악 좀 해라. 엄마 미리 미안해. 등등 여전히 팬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이에 응답하고자 기획된 콘서트라고 합니다. 호남평야, 우리가 장난으로 말했던 그 콘서트죠. 국내 최초로 성사되는 콘서트라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아주. 특히 이번 호남평야 콘서트는 임영웅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남평야 대여해 주실 분 연락 좀 부탁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언급 이후 대여도 해주겠다, 증여해 주겠다, 호남평야에 있는 지주들의 연락이 그야말로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성사될 수 있었다라는 훈훈한 후문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고요. 이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호남평야 대여해 주실 분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네요. 호남평야 콘서트는요, 무려 약 20만 명 정도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 스탠딩석, 서 있는 자리죠. 패밀리석 그리고 일반 좌석 등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패밀리석에는 평야인 만큼 돗자리가 깔리고요. 일반 좌석에는 엉덩이 의자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의자 아시죠? 밥 메고 그 모 농사 지을 때 요거 깔고 앉는 의자, 돗자리. 아주 그냥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호남평야니까 자 20만 명이 수용이 되려면 이거 돗자리 금액만 해도 20만 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만 개 아니고 이 VIP석이 개수가 한정돼 있다면 적어도 이런 엉덩이 의자라도 수십만 개가 필요하겠죠? 와, 하나당 10,000원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자, 늘 팬들에게 건행을 외치며 건강까지 독려했었던 임영웅은 이번 콘서트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티켓 예매에서 특히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티켓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건강검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되겠죠. 임영웅의 시그니처 인사인 팬들의 건강과 행복, 이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콘서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너무 신나셨겠지만 제가 찬물 좀 끼얹 겠습니다. 라는 기사도 안 떴어? 빨리 진행시켜. 댓글을 좀 볼게요. 진지하게 읽고 있었는데, 나 진지했는데, 클래스가 다르다고 감탄하며 내렸는데, 그럴 줄 알고 저번 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빨리 진행시켜. 장난치는 것 같아? 나 엄마한테 전화 걸고 있었다고. 깜짝 놀라서 들어왔잖아. 나 진심으로 드디어 하고 있었는데, 진짜인 줄 알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오늘이 4월 1일. 무슨 날이죠? 만우절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가벼운 장난으로 넘기는 풍습이 있는 날이다. 그러니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넘어가 주셔야 한다라는 거. 제가 쓴 글 아닙니다. 저도 써있는 글을 보고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 소식은 사실 만우절 날 웃자고 한 팬분이 적은 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거 보시고 막 진짜냐라고 저한테 막 문의가 엄청 왔는데 당연히 가짜입니다. 당연히 가짜고 재밌자고 만우절 날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여기에 또 장난친 거에 또 의미부여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자, 이번 상암 콘서트에 대한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이번 상암 콘서트 때 제가 임영웅님의 신곡 2집 앨범 무대가 있을 거다, 그 이전에 발표될 수 있을 거다, 요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실 큰 소식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르면 이번 달 4월 달, 늦어도 5월 달에는 발표가 있지 않겠나.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로 스케줄이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상암 콘서트에서 신곡 발표 또는 2집 앨범 발표가 나올 확률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1집 정규 앨범 발표 역시 콘서트와 함께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 임영웅님의 2집 정규 앨범 역시 콘서트와 그 결을 떼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사실 굉장히 빨리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 상암 콘서트 때 2집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자작곡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선고송과 관련해서도 한번 가장 먼저 유튜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2집 앨범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만우절 소식만으로도 이 글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거든요.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 티켓팅 자리가 과연 있기나 할까 굉장히 좀 벌써부터 포기의 마음이 생길 정도인데,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